네, 21강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암고등학교 3학년의 시험 범위는 1번부터 4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좀 볼 텐데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21강의 1번은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치료법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유전자 치료법이 뭔가. 제목은 How Gene Therapy Works and Its Benefit. 유전자 치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유전자 치료법의 이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1번은 유전자 치료법. 진 테라피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치료법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변형된 유전자를 체내에 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라고 오른쪽에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Viruses are indeed proving useful. 자, 바이러스들은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유용하다라는 것을. 자, 바이러스가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덕분에 전치사 뒤에 their special ability. 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만드는 능력입니다.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They wave into interior. 이 단어 있죠? interior는 내부에, 내면에, 안쪽을 말하는 거고 반대말은 exterior가 있죠. 어휘를 만약에 골라라 하게 되면은 interior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외부, 바깥쪽이라고 하는 exterior 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결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죠. 두 번째 문장에 이러한 치료법의 유형에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gene therapy. 우리가 DNA라고 하는 것과 진을 같이 보기도 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유전자 치료가 나오는 거고요. 이러한 치료법의 하나의 예가 바로 유전자 치료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내부에 들어가서 뭐를 만들어준다? 정상적인 동물이라든지 plant cells라고 해서 식물 세포의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Sometimes a gene is faulty. 이 단어. 오른쪽에 필기가 잘려요. 화면을 조금 더 조정을 해볼게요. 하나. 지금 정도면 괜찮죠? 지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문장에 보면 때때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faulty, 결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이 can be passed on. can be passed on 하면은 물려진다. 통태로 되어 있죠.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이겠죠. 하나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결함이 후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돌연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main job of a gene 이 유전자가 하는 주된 임무는 to act as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to act as code 어떤 유전자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하,
유전자의 주요한 임무는 뭐에 대한 코드냐면 the production of the protein, 단백질의 생성을 위한, 이게 이제 생산이나 생선이라고 하는데 생성인데 단백질의 생성을 위한 암호로서, 코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단백질에서 어떤 위치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던가 해야 되는데 every living thing, 모든 생물이 rely, 원래는 이 rely upon에서 여기 전치사 자리인데 이 전치사가 지금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따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 문장까지는 이러한 것에서 하나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암호, 코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생명체가 그 암호, 코드 유지하는 이 단백질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rely on 또는 rely upon 할 때 무엇에 의존한다, 의지하다라고 할 때 여기 전치사가 있으면 틀리게 되겠죠. 왜냐면 앞에 있으니까. 또는 이 전치사를 반대로 맨 뒤에 땡기고 protein which로 하고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어법상 맞는 게 됩니다. 네, 21강 분석노트 펴주면 돼요. 받은 거. 여기까지 괜찮죠? 넘어갈만 하겠죠? 다섯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나오거든요. 유전자에 있는 단백질이 하는 역할인데 both A and B 해서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동사죠. 구조를 제공해 준다. 살아있는 생체 조직, living things라고 하는 것. 그리고 drive라고 하는 게 운영하다, 진행시키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chemical processes. 그러면 단백질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백질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생명 조직들, 생체 조직의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런 단어들.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인 과정을 drive, 촉진시키다, 진행시키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유전자의 결합이 있을 때 후세대까지 전달이 되고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인데 만일 그 단백질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doesn't carry precisely 정확하게 올바른 암호 the right code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it may not be 이는 당연히 하나의 유전자겠죠. 그 유전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may not be able to produce protein normally. 정상적으로 단백질을 생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전자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이 필요하다라는 말로써 하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게 나오겠죠. 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요. 뒷강은 여러분들이 정훈쌤하고 많이 했겠지만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명확하게 단어하고 흐름으로 나눠서 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치료법이 작용한다. 뭐에서? 이 insert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입, 삽입 이거거든요. normal copy라고 하면 정상적인 복제품이에요. 인간 유전자에. 뭘 대신해서요? 결함이 있는 유전자겠죠, 얘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in place of 대신해서 정상적인 인간의 유전자의 복제품을 투입하고 삽입함으로써 유전자 치료법이 작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유전자 치료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이 되게 길게 되어 있고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have had to find way, 방법들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데 건강한 그런 유전자를, 새로운 건강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죠.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뭐 하는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target cell 하면은 표적 세포고요. 뭐 없이요? arouse 하면요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따라 나왔잖아요. 자극하지 않는 거야. 몸의 defenses. 이때 defenses는요 방어 기제라고 해서 몸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고서 표적세포까지 또는 표적세포에 정상적인 새로운 건강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요 penetrate이 뚫어내는 거고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외곽, 얘는 외부를 말하는 거고 얘의 반대말은 inner 이런 단어가 있겠죠. 외부의 membrane이 세포막이에요. 외부의 세포막을 뚫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그 결함이 있는. 아까 이 결함 있는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faulty gene 했잖아요. 그래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유전자에 건강한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한 유전자를 타겟이 되는 표적 세포에다가 넣어주는 것. 그게 유전자 치료법의 전반적인 과정이다. faulty하고 defective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원래 문장 삽입 유형으로 나왔던 건데 얘는 문장 삽입에서 글의 순서라든가 아니면 반의어 같은 거를 쓰는 어휘, 낱말의 쓰임의 변형 같은 거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어법으로 나온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했었던 여기 upon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 부분인데 relies on, upon 요 전치사가 앞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어휘 중에 이 arouse라는 단어가 자극하다인데 다른 어휘 뭐 rise나 raise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어휘의 쓰임 여기 without arousing 요 부분도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단위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을 좀 본다면 두 번째 줄에 있는 interior 얘가 아까 내부 안쪽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outer 얘는 외부를 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단어들도 뭐 normally 같은 단어, precisely 같은 단어 이런 부사들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fault라고 하는 게 결함이잖아요. 네. 아까 defective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결함이 있는 이러한 결함 얘는 명사로 쓰였고요. 또 41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는 얘는 형용사로서 결함이 있는 얘는 명사로서 결함 그리고 얘는 형용사로서 결함이 있는 얘하고 지금 동의어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시면 좋아요. 근데 아마 두 번, 세 번 이상은 똑같은 걸 볼 수가 없을 거야. 사실 시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볼 때 가장 좋은 방식은 그 요약되어 있는 요약 내용 읽고 나서 색깔 칠해져 있는 색깔 단어들 요거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원래 원문의 유형도 반드시 원문 유형을 반드시 봐야지만 전체적인 글의 단어들의 위치라던가 그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변형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제가 오늘부터 실전 문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했었던 3, 4, 5, 6강의 실전 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이따 다 쌓아놨으니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혹시 하다가 자기가 앞에 부분이나 아니면 정우쌤하고 했던 뒤에 부분에서 특별한 지문이 좀 많이 헷갈린다. 아니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기본 가닥은 지금 우리가 20강을 지난 일요일날 했고 21강을 해서 쭉쭉 쳐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21강의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 natural science라고 하는 거, 이 자연과학이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역사를 갖지 않고 있는 것. 그러면 자연과학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자연과학의 분류는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대한 거다. 첫 번째 문장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discipline 하면은 훈육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학문들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학문이냐면 구성하는 학문이에요. 자연과학을. 자연과학을 구성하는 학문들이 뭐다? 나뉠 수 있다. can be divided. 두 가지 부류로. 그리고 나서 콜론 뒤에 바로 설명해주고 있죠. those 어떤 과학들인데 역사적인 학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과학들인데 역사적이지 않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historical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네. 자연과학은 역사적인 것을 다루는 것과 역사적이지 않은 것들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수학, 물리학, 화학, 수물학. 수학, 물리학, 화학은 역사가 중요하지 않은 반면에 우주론, 지질, 생물학, 여기는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두시면 되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으로서 예시를 말해주고 있죠. 코스모스가 우주고 코스모로지 하면은 우주론이거든요. 우주론. 그 다음에 지올러지, 지질학, 그리고 바이올러지, 생물학 같은 그러한 과목들. 이때 서브젝트도 주제라기보다는 과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ut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때 most important 하면은 형용사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 명사가 따라왔으니까 앞에 형용사 utmost가 최고의거든요. 네, 최고로 중요시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은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역사가 중요한 이러한 학문들. 그러면 여기 나오는 these discipline은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많은 것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하는 거다. reconstruct. 뭘요?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그리고 생명체들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have inhabited, 어디에 서식하다라는 뜻인데 지구에 계속해서 서식해 온 거야. 각각, respectively. 하나씩 따로따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은 당연히 역사가 중요하다.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는 역사가 중요한 학문들을 말해주고 있죠. 네 번째에서는 이제 반면에 이 연결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까지는 역사가 중요한데 반면에 however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on the other hand 수학, 물리학 또는 화학 이런 것들 이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매너인데 앞에 낫이 있어요. 이 매너라고 하는 중요하다는 count 정도의 단어가 동요가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뭐가 따라올지가 딱 흐름이 잡히겠죠.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The logic structures 에서 논리적인 구조예요. 뭐의 논리적인 구조냐면
수학자들이 탐구하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들은 timeless. 얘네들은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시간이 없는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both physics and chemistry, 물리와 화학은요 다룬다죠. deal with, 우리가 뭘 다룬다 할 때 그냥 커버 정도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property가 특성들인데 우주의 특성들을 다룹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우주의 특성들을 다룬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we have every reason,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모든 이유들이고 이것들은 뭐다? The same today as they ever have been or ever will be.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날과 같아요. 그것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았던 만큼. 그러니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ever will be 그러면 미래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동일한 거야. 이해됐지? 왜? 얘네들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죠? 바뀌는 거는 역사가 중요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두 가지의 분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을 유추해내는 연결어, 아까 on the other hand 다음에 바로 뒤에 부분에 바로 썼을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모든 열려진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 열려졌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물리학과 화학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대답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약 옳은 실험들이 행해진다면, 이거 가정법 과거거든요. 만약에 실험이 올바로 진행된다면 근데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 연결어가 되게 많이 깔려있죠. moreover 하면은 더욱이, 게다가,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 moreover, there's no reason. 자, 이유가 없다죠. 노가 붙어있으니까 더욱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이하라고. 뭔데? 그러한 실험들의 결과, outcomes, 얘네들이 would be any different, 조금이라도 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할 이유가 없다죠. 만약에 they were done by, 얘는 실험이죠. 실험의 결과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at a time, 다른 시기에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됐나요? 네. 요거 분류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연과학의 natural science 두 가지 분류. 영어로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two versions of natural science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잡아낼 수도 있어요. 5단어 정도. 네, 편안하게. 왜 이렇게 졸려, 남정아? 응? 안 졸려요. 안 졸립다고? 네. 피곤에 쩔어서 지금 막 거의 뭐 쓰러져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원이는 어때요? 예원이는 어때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혜연이도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차원 질문 없니? 아니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저 5번 있잖아요. 네. 5번에서 properties of the universe have every reason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explain. 5번 문장이요? 네. 이 대신요 뒤에 얘가 관계대명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we have every reason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그냥 명사구야.
주어가 다룬다 우주의 특성들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 모든 이유를. 그러면 뭐예요? 얘가 지금 삽입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빼놓으면, 여기까지, to believe까지 빼놓으면,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주격이고 비동사 나오고 여기 뒤에 끝까지. 네. 네. 왜냐면 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얘가 주격이 되려면 뒤에 나오는 완전한 부분을 빼놔야 돼. 네. 됐나요? 네. 3번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왜 계속 끊어서 여러 개를 자꾸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분석 노트를 주냐면, 지문이 많을 때는 빠르게 자주 보는 게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2번이 이제 글의 순서였잖아. 근데 2번이 글의 순서였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이 길기 때문에 연결어만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연결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두 번째 on the other hand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어 뭐였어요? thus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moreover였잖아요. 네. 어디요? 하나 빠졌어? 여기 안 했구나. 여기. 8번째 문제. 아까 질문 받는다고 그냥 넘어갈 뻔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대이하라고 하는 가정, 추정. 얘가 명사고 동격이잖아. 그러면 이제 결론이야. 어떤 결론들이냐면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에 의해서 도달되어진 결론들은 어디에, 요거 independent라는 단어 조심해. 독립적이다 또는 구애받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예요. 라고 하는 대동격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에 의해 도달되어진 결론들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 가정은 아주 매우 근본적이다 또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 방식에. 지질학자나 생물학자나 우주학자들이 그 결론들, 얘가 가르치는 게 그 문장의 컨클루전이니까 얘가 이수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결론들을 사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중요하다는 표현은 많이 했었잖아요. crucial도 있고 significant도 있고요. important나 essential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겠죠. 자연과학을 나눠서 이렇게 할 때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자 얘네들은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independent,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죠. 연결어만 가지고도 글의 순서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원문, 이 지문 자체가 조금 복잡한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연결어 같은 경우에 moreover 그리고 thus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만약에라도 중간고사에서 연결어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지문에서 3개 중에 2개 정도의 연결어를 추론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법적으로는 아까 차우가 물어봤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동격이랑 대동격 부분이랑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부분 있죠? 그 실험들이 되어진다면 결과들을 가르치는 거 가정법 하나 더 있었죠? 남정아 가정법 하나 더 있었죠? 뭘 찾고 있어? 빨리 말해. 여기요. If the right experiments were done. 여기. 얘하고 얘가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실험들이 시행된다면 또는 그 결과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되어진다면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하고 대동격절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듯해요. 혜연이 여기까지 괜찮니?
여러분들 그 1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은 1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남은 시간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되게 좋을 수 있어요. 한번에 얘 출력해달라고 그러면 문제도 받아가지도 않아요. 박심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은 먼저 드릴게요. 자기 이름 쓰시고요. 실전 변형 문제 3, 4, 5, 6강인데 학교 유형으로 몇 개씩 해놓은 거거든요. 계속 풀 테니까 실컷 푸시고요. 이름 써놓고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혜연아 이따 수업 나오니? 8시에? 그때도 라이브니? 수업 나오니? 나올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왔으면 좋겠다. 네가 받아야 될 프린트가 한 6개 있거든 지금. 지난번에 받은 거 이후로. 자, 21강의 3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기억하세요. 21강의 3번은 원시 우주의 모습 단순했다. 네. 이건 근데 이제 가정이죠. 그죠? 초기 또는 원시의 우주는 무엇과 같았을까? What 주어 동사 is like 되어 있는데요. 이거 비슷한 지문이 있었죠. 헬륨, 수소. 헬륨하고 수소는 단순한 물질이거든. 얘는 단순한 물질인데 그게 이제 복잡한 물질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는 그냥 헬륨, 수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던 건데 복잡한 물리 반응이 일어나서 바뀌었다 이죠. 자, in the first minutes of existence, 처음 순간의 존재죠. 우주는요, cool so rapidly, 아주 빠르게 식었다죠. so 형용사 대시죠. 아주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가주어진 주어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해석하면 안 되죠?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더 무거워 또는 더 복잡한 뭐보다? 수소, 헬륨. 수소와 헬륨보다 더 복잡하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어. 이유는 so rapidly that. 이때 얘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에 형용사 rapid 오면 안 돼요. so 형용사 대신나 so 부사 둘 다 쓸 수 있지만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in minutes amount lithium. 극미량의 이때 minutes는요 아주 작은 아주 적은 양의 리튬보다 그러니까 수소, 헬륨 아주 극미량의 리튬까지 있었네요. 우리 그 리튬이 배터리에 예전에 들어갔던 거 아시죠? 리튬 배터리? 네, 지구에도 약간 그런 광물로써 있는데 비싸요. In the heat and chaos of the early universe, 초기 우주의 열과 혼돈 그 속에서 nothing more complex. 여러분 앞에 붙으면은요 어떤 것도 뭐 complex 더 복잡한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었다라는 전체 부정이에요. 네. 더 복잡한 건 그러니까 헬륨, 수소, 리튬보다 복잡한 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 왜? 열 때문에. 그리고 혼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 우주의 모습은 어떤 거야, 차우야? 그냥 줄여서 말하면 헬, 수, 리. 이 세 가지 정도의 간단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지. 그런데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건 뷰 포인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퍼스펙티브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관점이나 견해인데 chemical point of view. 화학적인 관점에서의 초기 우주는 was very simple. 아주 간단했어. 그리고 far too simple to create. 이거 투투용법에서 너무 단순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복잡한 물질들을. 어떤 게 복잡한 물질들인데? 지구라던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헬륨, 수소, 리튬이 너무 단순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래밖에 안 하네. 괜찮죠? 일찍 시작하시나? 기다리는 거 끝나고 부고 가야 되는데. 싫다고? 아, 그래서 밥 먹고 왔어야 되는구나. 바로 연가여가지고. 아이, 영어 많이 했어? 망했어. 시험 보면 얼마나 지금 끝난 거 독서밖에 없어. 미쳤어. 지금 시험 4일 남았는데 4일이 뭐야? 8일 남았나? 만약에 영상 날 때를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독서밖에 안 끝났다는 게 충격적이야. 자, 계속 이어갈게요. 계속 이어갈게요. 네. 예원 엄마가 힘나라고 줬어. 엄마요? 어, 저희 엄마요? 응원 많이 해주시라고. 갑자기 엄마가 전화했어요? 아, 선생님 아까 문자 드렸거든. 아, 창우야, 엄마가 힘내라고 줬어. 아까 전화 통화했었거든. 남정이 엄마랑 나한테 내일 통화할 거네. 자, 최초의 별들, 항성들과 은하계들은 were constructed, 만들어진 거야. 뭐로부터? 여기요. little more than이니까 수소하고 헬륨, 리튬 같은 것보다 그나마 더 나았다라기보다는 이런 것과 같이 뭐뭐에 지나지 않는, 얘가 이제 그 수거처럼 쓰여요. 그래서 한 단어로 바꾸면 mere 또는 뭐 just, 뭐 only 이런 한 단어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단지 수소나 헬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원시 우주는 아주 단순했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야. 화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 화학적인 원소의 기호들이잖아. 그러니까 초기 우주는 단순했다야. 그리고 but there were, 그것들은요, sign of the universe's astonishing capacity. 자, 우주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데?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사인이었다. 그것들은 하나의 사인이었대. 징후였대. 단순한 것으로부터, 그죠? 단순한 구성 요소로부터 복잡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빌딩 블록이란 뭐냐면 단순한 엘리먼트 같은 거야. 엘리먼트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원소, 단순한 재료들로부터 복잡한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시 우주는 어땠어요, 남정아? 단순했어요. 리튬이랑 헬륨이랑 수소랑. 원시 우주는 현민쌤이 이제 단순했죠. 그리고 거기서 정은쌤이 나온 거죠. 이해했어요? 네. 자,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 행성들이라고 하는 건데,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laid the foundation 이라면 어떤 토대, 어떤 기반, 기초를 놓았다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독립체들, entities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즉 별들이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타는 핵,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그 행성들이요, 실행한 거예요. 연금술을. 연금술은 뭐냐면 뜨거운 화로 같은 불구덩이에다가 금속 성분 녹여서 없애는 거 있잖아요. 금 녹이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녹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소와 헬륨을 뭐로 바꾼 거냐면 다른 모든 원소들로 바꿨다. 그러니까 수소, 헬륨, 그러면 수소는 뭐 H고 헬륨은 얘 같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물도 나오고, 그죠? 삼중수소도 나오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원소에서 복잡한 것들로 바뀔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뜨거운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열, 거기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구로 따지면 마그마죠. 핵 중심을 이루고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정이는 수능 지문을 외울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신 외우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원아, 외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외울 수가 없어. 너무 지문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 준 거 있죠. 3강부터 29강까지 요약본 한번 읽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장이나 끝 문장 한번 보고, 만약에 주제문이 중간에 있다면 당연히 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원래 문제가 이렇게 제목 추론 문제야. 그러면 초기 우주의 모습이잖아. 그러면 이걸 반드시 외워놔야 되겠지. 이런 거야. 이거를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 100지문, 200지문도 이틀, 3일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이 구정 연휴 때 항상 하는 거 알죠? 의식 같은 거, 리추얼. 수특 영어 독해 연습에 나오면 구정 연휴 3일 동안 2회독을 해요. 불가능할 것 같지? 안 풀고 그냥 읽어요. 쫙 읽어요. 두 번째 풀 때 그때 풀어요.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면 차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집중만 하면 돼. 금요일날 영어 하나잖아, 그치? 목요일날 만약에 강의실이 필요하면 대입 이관인도 언제 잡아줄 테니까 선생님이 목요일날 여러분들 직보를 안 잡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의 싸움은 수요일까지 한 다음에 목요일날 문제 풀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영상 빠르게 보면 돼.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반드시 영상을 봐야 돼. 선생님 영상이든 뭐 정훈쌤 거든 아니면 유튜브나 저기 인강에 있는 영상이든 영상으로 빠르게 돌려서 보고 내가 안 되는 지문만. 자, 오늘의 고강의 마지막 지문 4번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또 유전자죠. 그죠? 그런데 고대 인류의 유전자 확산이에요. 그것이요, 디스미스가 묵살하다거든요. 뭘요? 증오와 차별을 묵살한다. 뭐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뭘까? 여기 보면 인류의 조상들이 지구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유전자를 퍼뜨렸겠죠. 그죠? 뭐 북미, 남미, 아시아. 그래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인종차별, 증오 이런 것들을 일삼았다. 사실은 그래봤자 수소하고 헬륨에서 나온 건데, 그지? 네. 맞잖아. 첫 번째 지문에서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종들의 조상들, 우리 모든 종들의 조상들은 have flowed back. 이리저리 이동했다예요. back and forth가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이리저리로 flow back and forth, 이리저리로 돌아다녔다. 이 wandered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로 돌아다녔다. flow 대신에 지구 전체를 흘러다녔고요. 수백만 년 동안 그랬어요. 어려운 거 없죠. 조상들이라는 단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라고 하네. 두 번째 문장에서 We should never assume, 우리는 결코 that 이하라고 추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뭔데요? Where we see a species today,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종을 보는 곳. 그러면 여기는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겠죠. 관계 부사처럼 쓰였는데요. 그 곳이 어떤 곳이다 똑같아요. 관계 부사. 그 생명체의 조상들이 생겨나 그 곳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돼. 왜? A라는 지점에서 어떤 것이 생겨났어. 그런데 얘가 B로 이동하면 B에서도 생겨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얘 유래한 곳이구나 이렇게 추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종을 봤다면 그 종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originate이라는 단어 조심하세요. 동사 자리, 동사. originating도 아니고. 자, 대부분의 인간은 어디에 살았어요? 아프리카예요. 20만 년, 20만 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살았고 퍼져나갔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과거 동사입니다. 전 세계로.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 natives, 원주민, 출신인이잖아요. 그 지역들의, 즉 한국 출신, 미국 출신이라고 생각해. 원래는 뭐라고요? 아프리카에 살았거든. 그럼 우리 다 아프리카인이야. 이렇다는 말이지 그냥.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가 태어난 지역이니까 이 관계 부사는 in which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뭐가 아니라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난 그 지역의 출신자, 태생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한 20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북미, 유럽, 아시아, 서남아프리카 이렇게 퍼져나갔고 거기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지역의 출신이구나 라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 차우야? 차별과 증오가 나온다고요. 네. 결국 뿌리가 같은데 엉뚱한 차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적해 우리의 혈통, ancestry. 그러면 우리는 종종 어디에 집중하냐면 관심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세대를 건너 올라가는 거예요. 몇 세대 이전으로. 뭘 찾으려고요? A sense of place. 장소와 personal identity 이런 거요.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려고 하면서 찾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춰. 예를 들면 한 3세대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못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장소들은 또한 이런 단어예요. 일시적이다. transient, temporary죠. temporary한 거. permanent가 아니고 일시적인 지역들이야. 그리고 each ancestor, 각각의 조상들은요. transient, 일시적이야. 그러면 지금 한 번 쓰였고 두 번 쓰였잖아. 왜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동했거든. 지구의 표면에서 여러 곳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